오늘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정도는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적반하장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홍준표를 보면은 평소 생각해왔던 홍준표의 모습이 아니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홍준표가 자신이 감추고 있었던 지내왔던 모습을 이제야 제대로 밝혀주는 것인지 자기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바라고 있었던 목표치, 정치적인 목표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서 거칠고 험하게 나온 것인지 저는 홍준표를 볼 때마다 좀 솔직히 많이 헷갈리고 혼돈스럽습니다. 홍준표가 사실은 하루가 다르게 아니 하루도 거의 빠짐이 없이 아주 거칠게 한동훈만을 공격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을 집요하게 거칠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도 독설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작년 말 장관 시절에 한동훈을 그렇게 홍준표가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간 그날부터 아주 하루가 빠지지 않게 하루도 빠짐이 없이 거의 매일 한동훈을 저격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시절에는 전혀 한동훈에 대해서 비호감의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당으로 옮겨온 날부터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본인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한동훈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야 되고 있는데 한동훈을 저격하려는 그런 마음이 혹시 대선 후보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손살에 치면서 절대 그것이 아니다. 대선은 무슨 경쟁 후보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비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홍준표가 한동훈을 대선 후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속 마음에 3년 후에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에 한동훈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과는 싫으나 좋으나 한판 승부를 펼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속내가 깔려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루도 빠짐이 없이 자기 말처럼 자기는 당의 원로격이고 오선이고 대선배고 정치 경력이라든가 행정 경력도 아주 화려한데 비교조차가 될 수가 없는 한동훈을 그렇게 비하시킬 수가 있을까? 철없는 애라고까지 비하하면서 정치 초짜라고 무시하면서도 왜 한동훈을 저렇게 비하할까? 비판할까? 독설을 할까? 그리고 이것이 디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스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그냥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사라져라. 총선 패배 이후의 얘기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아니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게 험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홍준표를 보면은 과거에도 그래요. 거친 표현을 쏟아내기는 했었지만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 빈도수가 잦아지고
말 자체도 거칠고 비난의 수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게 됩니다. 그것도 특별히 한 사람만, 한 개인 한동훈만을 상대로 해서 공격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볼 때는 참 이채롭습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연일 몇 달씩이나 거의 반년 넘게 공격해야 되는 것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홍준표는 그제와 어제 또 구설수에 오르는 강한 톤으로 한동훈을 그야말로 저격을 했습니다. 매번 그렇지만은 이번에 그제와 어제 한 얘기는 도를 넘는 대단히 강한 수위의 비판을 했습니다. 말투가 참 교묘하고 글쎄요. 북한 애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위장을 떨듯이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인용해 가면서 대신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홍준표가 그런 것 없이 직설포를 날렸었죠. 직격을 했었던 홍준표가 말을 돌려가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것을 볼 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홍준표의 본색이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급한 가운데에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제 자신도 헷갈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가 하루하루 너무나도 추하게 타락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에서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씁쓸하지요. 안타깝습니다. 서글프기까지도 합니다. 정치가 뭐길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을까? 홍준표가 그저께 한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다쟁이가 설치고 있다. 당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말에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했는데 거기에는 뼈 있는 얘기죠. 한 조직의 수장이 되려면은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말에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즉흥적으로 던지는 말마다 분쟁거리만 생산한다면은 이것은 수다나 제잘거림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한동훈을 저격하는 그런 말이죠. 거대 담론이나 핵심을 찌르는 화두가 아니라 제잘거림으로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수다쟁이에 불과하고 정치 지도자감은 안 된다. 당 대표가 되어본들 그 역량으로 집권 여당을 끌고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늘 중량감이 넘치는 무게 있는 그런 표현을 써왔습니까? 어제는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자기가 불리하면은 뭘 더 까발릴 것인가 이렇게 또 공격을 했었는데 나경원이가 공소 취소의 문제 거기서 한동훈과 대립을 보이니까 나경원을 편들면서 한동훈을 공격하지 않았었습니까?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하면서 비판을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YS 집권 후에 포철 회장 박태준 씨의 조세 포탈 사건도 공소 취소한 전례가 있다.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가 걱정이 된다. 한동훈을 저격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다.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이다.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의 무용지물로 전락한 공수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권을 했으니까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한다. 나가서 아무리 다급해도 그런 것은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히려 집권당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를 한 것이 잘못이 더 크다. 그런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을 맡겼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이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었던 홍준표가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러나요? 아무튼 나경원을 감싸면서 한동훈을 저격하는 데에 자기 입을 활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이런 말을 언론에 알릴 때마다 시장 자리에 앉아서 글쎄 내일은 또 무슨 제목으로 한동훈을 공격해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행정 업무를 생각하기보다는 한동훈 공격에만 모든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이에 그 정치 연륜에 한동훈 자기 말로는 철없는 애감이라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어린애라고 유치하다고까지 얘기하면서도 왜 한동훈을 매일 이렇게 공격해야 될까요? 저는 오세훈에게 홍준표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니는 그만 이끌어이. 오세훈도 잠룡 중에 하나이죠. 대학 후배라 그런가요? 아니면은 정치 선배라서 이렇게 막 대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세훈은 대통령이 되는 길목이라는 서울시장 자리를 3연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년 후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오세훈 보고 니는 그만 이끌어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속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만한 것이 한동훈이라고 매일 한동훈이 더 강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입을 다물고 말수를 줄여야 할 사람이 한동훈입니까? 아니면은 홍준표 당신 자신입니까? 이럴 때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반하장.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 했었는데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적반하장. 도둑적, 뒤집을 반, 규탄할 하, 지팡이 장. 한마디로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도망가도 시원찮을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오히려 주인에게 대들고 나선다. 이것이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주객전도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홍준표가 자기 위치, 자기의 자리를 잃고서 망언을 계속 해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늘 깨끗한 정치 생활을 해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청빈 이런 말을 떠올리게 만들었었습니다. 홍준표는 늘 깨끗하다. 돈에 관해서는 아주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늘 언론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던지지 않았었습니까? 홍준표는 청빈, 아주 깨끗한 정치인으로 알려왔었는데 유승민이 한 방을 날리면서 그것이 무참하게 깨지고 마는 건 아니었습니까? 홍준표가 유도할 때에
가볍게 업어치게 한판 승부로 그대로 벌그러져 나봤자 나둥러지는 것. 한판 승 아니겠습니까? 권투로 말하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피니시브로 한 방을 터뜨렸을 때에 캔버스에 대자로 뻗어서 누워있는 것. 그런 모습 아니었었습니까? 이런 망신이 홍준표에게 또 있었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업무 추진비가 막대한 돈이 나오죠. 국회의원들의 공적인 업무 추진비니까 대단히 많은 돈이 매월 나옵니다. 그 활동비를 공적인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적인 생활비로 유용한 것은 분명히 공금 횡령, 이거 대단히 크게 언론의 비난을 받았던 사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런 비판에 대해서 홍준표가 뭐라고 변명을 했었습니까? 이거 변명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나한테 넘어오면은 내 돈 아닌가? 그거 집에 갖다 주는 것이 그게 무슨 대수롭다고? 아니 이게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의 짓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의원들에게 업무 활동비로 공적으로 쓰라고 해서 남았다면은 그것은 국회에다가 반납하는 것이 도리이고 어떻게 이것을 사적으로 이용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넘어오면은 내 돈 아닌가? 그거 집에 갖다 주는 것이 뭐라고 대단하다고? 이 정도면은 뻔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후한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그런 식이죠.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비리입니다. 공금을 사적으로 쓴다. 그리고 경남 기업에서 1억 원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송환종 사건 얘기입니다. 그런데에도 홍준표 자체는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깨끗하다는 얘기인지, 돈에 관해서는 깨끗하다라고 30년 정치를 항상 자랑해왔는 홍준표인데 갖가지 비리에는 다 연루가 됐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이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것도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부끄럽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바로 엊그제죠. 홍준표가 민주당의 양문석이 진짜 자격도 없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수모고 치욕인데, 양문석이가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동훈의 댓글팀에 대해서 조사를 내가 진행해 보니 이러이러한 비리가 나왔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듣고서 홍준표가 좋은 먹잇감이지요. 좋은 먹잇감입니다. 드루킹과 같은 대형 사건과 같다. 이런 것은 능지초점을 해야 되고 아주 박멸해야 된다라고 강한 톤으로 한동훈을 비판하지 않았었습니까? 한동훈은 자기와 무관한 사건이다라고 애써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훈을 몰아세웠던 것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그렇게 극한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그러면 이것은 무게 있는 발언입니까? 자신의 말에는 항상 무게가 달려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게감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고 살벌한 느낌을 받는다. 무섭다, 두렵다는 표현까지 쓴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가볍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을 때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비하 발언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류여회 교수죠. 자기 자신이 영입을 해놓고
유효회 의원에게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여자는 밤에만 쓰는 용도다. 성희롱을 할 사람에게 해야지 얼굴을 빗대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막집 주모 같다. 이런 얘기한 것이 홍준표였기 때문에 재판에 받아서 벌금 60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여성 비하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처벌을 받았던 법적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유일하게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자신은 가볍게 처신하면 안 된다라고 남을 훈계하듯 얘기하는데 자기 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벼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을 때에 얼굴 곱다고 해서 분칠하고 화장하는 것으로 당의 후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얼마나 인격적인 모욕의 발언입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남에 대해서만은 준엄하게 무게가 없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을 건드렸죠.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승민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문매를 맞았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유승민이가 홍준표를 한마디로 정리한 그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탄핵 후에 의리의 시대는 가고 배신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승민에 대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이 곧바로 참 얼굴이 두껍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했던 이중적인 강약 약강에 비루한 정치한 사람이 바로 당신 홍준표 아니겠는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일구이연에 정치한 사람이 바로 당신 홍준표 아닌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하는데 간에도 붙었다가 쓸개도 붙었다는 기회주의적인 정치란 사람이 홍준표 당신 아니겠는가? 이렇게 혹독하게 비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승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끝내자. 더 이상 논쟁을 멈추자.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자, 자신은 늘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척당불기의 액자 아래에서 온갖 비리와 함께 시꺼먼 돈을 더러운 돈을 받아왔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뻔뻔하게 남을 탓하고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오늘 포함해서 닷새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만약입니다마는 한동훈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홍준표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홍준표는 그렇게 늘 강하게 한동훈을 비판하면서 당원들이 절대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80%가 당원들의 투표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이 분명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당은 망하는 것이고 당은 해체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살림이라도 차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그것이 현실 사실로 됐을 때에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지켜보면은 흥미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만약의 경우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홍준표는 이때에 어떤 말로 변명을 할 것인지 이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자신은 결코 당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정치를 은퇴하는 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3년 후에 대선에 대한 욕심도 있고, 아니 만약에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은 다른 살림을 차릴 수도 없고 당을 떠나지도 못한다고 하면은 자기 말로서는 정계 은퇴를 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닷새 후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으로 제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도망가도 시원찮은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면서 주인에게 대들고 있는 적반하장. 이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